산업혁명 이후 증기기관의 작동 원리를 묘사하기 위해 연력학이 태동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연로부터 생성된 동력과 관련된 학문이죠. 연력학을 이루는 핵심이 바로 연력학 법칙입니다. 오늘은 그중 제1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란 어떤 공간 내에서 형태는 달라질지라도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는 법칙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U는 내부 에너지, Q는 열, W는 E를 의미합니다. 열과 일은 대충 짐작이 가지만 내부 에너지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열과 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이란 힘이 어떤 거리 동안 작용한 값입니다. 힘 곱하기 거리로 표현되는데 압력의 정의에 따르면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값이죠.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압력의 부피를 곱한 값이 됩니다. 한편 열은 온도 차이로 인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흐르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이건 경험적으로 쉽게 알 수 있죠. 일과 열은 언뜻 보기에 서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정의에서 겹치는 부분이 없기도 하고요. 조금 따지고 들어가면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열의 이동이 많을 테니 온도 차이와 힘이 비슷한 건가? 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만 애매한 감이 있죠. 일과 열의 관계는 실험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1843년 영국의 물리학자 제임스 줄은 일과 열이 서로 전환되는 개념임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줄은 전기 모터를 사용해 1g의 물을 1켈빈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약 4.187줄로 측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켈빈은 온도 단위로 우리가 쓰는 섭씨 온도에 273.15를 더한 값입니다. 여기서는 변화량을 말하므로 그냥 섭씨로 봐도 무방합니다. 첫 번째 실험에 이어 줄은 기계적인 일과 열의 상관성을 보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도르래가 있고 그 아래로 추가 매달려 있습니다. 왼쪽에는 원통이 있고 그 안에는 회전하는 패들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믹서기 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무게로 인해 아래로 내려가면 힘이 도르래를 따라 이동해 패드를 회전시킵니다. 같은 목표를 잡고 줄은 이 실험에서 약 4.140 줄이 필요함을 측정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세 번째 실험을 하였는데 기체를 압축할 때 사용한 일과 열의 관계를 측정하였습니다. 일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힘과 거리의 곱뿐만 아니라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도 표현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체를 압축할 때도 일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경우에서 줄은 약 4.290 줄의 값을 얻었습니다. 세 실험 결과를 늘어놓고 보면 비슷한 값이 나오는 것을 보아 일과 열은 서로 정량적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련의 실험에서 일과 열 사이에 약 4.2줄 정도 되는 에너지가 오갑니다. 외부에서 일이 유체에 작용하고 열로 변환되었죠. 그러면 일이 열로 바뀌는 중간은 어떨까요? 에너지는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흘러서 처음과 끝뿐만 아니라 중간 지점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중간을 내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정의를 내리면 내부 에너지는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들이 갖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름에 맞게 내부 에너지는 물질의 외부에 존재하는 거시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커다란 단위의 운동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면 너무 모호합니다. 측정해서 숫자로 표현 가능한 일이나 열과 다르게 중간쯤에 있는 내부 에너지는 기기 같은 것으로 수치를 알아보기도 애매합니다. 애초에 알아본다고 해도 절대값 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계를 작동하는 데 넣은 연료가 얼마나 출력을 내는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대신 그 변화량을 사용합니다. 뭔지는 몰라도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만큼 내부 에너지는 늘어나야 할 거고 그 반대는 줄어들 테니까요. 이제야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 얘기할 수 있게 되었네요. 연력학에서 무언가 일어나는 곳을 개, 그 개와 상호작용하는 곳을 주위라고 부릅니다. 줄의 실험에서 도르래 끝에 있던 추가 유체에 준 일은 주위에서 온 것이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곳, 개는 유체니까요. 주위의 에너지는 감소하였고 그만큼 개의 에너지가 증가하였죠. 전체적으로 에너지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형태가 1에서 열로 달라지긴 했지만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로 서술됩니다. 이제 수식이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연력학 제1법칙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내부 에너지 변화를 계산하려면 번거로워서 실용적인 이유로 엔탈피라는 것을 사용합니다만 분량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줄이죠.